평화로운 저녁을 가르며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 구급차가 강남 게이트 커뮤니티의 좁고 깔끔하게 관리된 거리를 질주하면서 번쩍이는 붉은색 긴박 신호. 차량은 베이지색 2층 주택 앞에서 미끄러져 멈췄다. 타이어가 간신히 자리를 잡자 구급대원들이 문을 활짝 열고 안으로 달려들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이 의료 키트를 꺼내려고 손을 뻗자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절대 안 돼. 여기 주차할 수 없어. 한 여성이 옆집에서 뛰쳐나왔다. 그녀의 짧은 플래티넘 블론드 밥컷이 격렬하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흔들렸다. 파스텔 핑크 카디건을 입고 과장된 분노의 표정으로 얼굴을 뒤틀고 있는 은하가 구급차를 향해 비난조로 손가락을 가리켰다. 저기 내 주차 공간이에요. 그녀가 소리쳤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한 동네에 잘 가꾸어진 잔디밭을 가득 채웠다. 구급대원들은 그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들은 훈련된 전문가들이었다. 목숨이 걸려 있었고 교회 드라마를 볼 시간은 없었다. 그중 한 명인 호석이라는 키가 크고 실용주의적인 EMT가 어깨 너머로 재빨리 대답했다. 부인, 이건 긴급 상황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은하가 소리치며 구급차 앞에 직접 걸어가 팔짱을 끼고 말했다. 지금 당장 이 차를 옮겨야 해요. 집 안에서는 60대에 은퇴한 소방관인 찬우가 거실 바닥에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 그의 아내 수지는 방금 전 119에 전화했고 보험을 간청하며 손이 떨렸다. 이제 그녀는 창문을 통해 주차 공간 때문에 생명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급대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농담이시죠? 호석이 중얼거렸다. 아가씨, 비켜. 남자가 응급 상황을 겪고 있어요. 누가 죽든 상관없어. 은하가 가로막으며 손가락을 연속적으로 찔렀다. 이건 내 재산이야. 우리 HOA에서 이 공간을 내게 예약해줬어. 우리 커뮤니티 규칙을 위반하고 있어. 호석이 입을 꽉 다물었다. 그의 파트너인 혜원은 이미 물품을 챙기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고 1초도 낭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은하가 끝내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 말은 잠시 공중에 떠 있는 듯했다. 호석은 날카롭고 유머러스하지 않은 웃음을 터뜨렸다. 계속해.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전화해. 은하가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911에 전화를 걸었다. 구급차에 실려 그녀는 상황의 부조리를 이해하지 못한 듯 디스패처에게 분노하며 불만을 전했다. 네, 불법 주차 차량을 신고하고 싶어요. 그녀가 투덜거렸다. 제 부지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데 그들은 떠나려 하지 않아요. 잠시 멈춤. 그건 구급차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제 자리를 차지할 권리가 없어요. 디스패처는 그들이 들은 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그녀에게 상황을 명확히 해달라고 부탁했다. 네, 저는 강남 게이트 커뮤니티에 살고 있고 주차에 대한 엄격한 주택 소유자 협회 규정이 있어요. 이 구급차는 그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요. 이제 이웃들은 집에서 내다보며 그 광경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은하가 사소한 문제로 짜증을 낸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잔디 높이를 단속하고 허가 없이 벌금을 부과하고
심지어 한낱에 짖는 누군가의 개에 대해 동물관리소에 신고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하지만 구급차에 경찰을 부르는 건? 이것은 새로운 수준의 광기였다. 찬운의 집 현관문이 활짝 열리고 수진이 달려나갔는데 그녀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창백했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헐떡이며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이 안에 있어. 도움이 필요해. 제발. 은하가 극적으로 눈을 굴리며 그녀를 향해 무시하는 듯한 손을 흔들었다. 그들은 내 주차 공간에 주차해서 수진이 그것이 합리적인 설명인 것처럼 말했다. 내가 규칙을 정하는 건 아니야. 알았지? 하지만 우리 모두 규칙을 따라야 해. 내가 이걸 넘어간다면 그 다음은 뭐야? 배달 트럭. 사람들이 마음대로 차를 놔두는 거야? 혼란이야. 수진은 아스팔트 한 조각의 인간의 생명보다 더 신경을 쓰는 여자를 응시하며 입술을 떨었다. 당신은 믿을 수 없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은하가 코를 훌쩍였다. 나는 규칙을 공정하게 집행해요. 호석은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은하를 지나쳐 안으로 향했고 그녀의 계속되는 폭언을 무시했다. 그의 파트너는 이미 거의 숨쉬지 못하는 찬우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그동안 은하가 길거리에 꼼짝 않고 앉아 전화기를 여전히 귀에 대고 있었다. 네, 경관님, 지금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녀는 과장되게 말하며 구경꾼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둘러보았다. 네, 그들은 HOA 규정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정확히 그래요. 고맙습니다. 즉시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재현이라는 젊은 남자에게로 돌아섰다. 그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었다. 믿겨지시나요? 은하가 비웃었다. 이게 규칙이 존재하는 이유야.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지. 재현이 마른 웃음을 터뜨렸다. 방금 구급차 타고 119에 전화했잖아. 은하의 표정이 굳어졌다. 원칙 때문이야. 그녀가 말했다. 아니,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미친 통제광이니까. 은하가 헐떡이며 분명히 화가 났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다시 사이렌 소리가 다가왔다.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했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승민이 내렸다. 그는 권리 시민을 상대한 경험이 수년에 달한다. 그의 눈은 주차된 구급차와 은하의 얼굴에 나타난 자만심, 어린 표정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누가 신고했어? 그가 물었다. 은하가 고개를 높이 들고 앞으로 걸어갔다. 그게 바로 나야, 경관님. 그녀가 승리감에 차서 선언했다. 그 차를 당장 치워야 해. 승민이 눈을 깜빡였다. 구급차 타고 119에 전화했어? 네, 그녀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들은 HOA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요. 침묵. 믿을 수 없다는 무게를 지닌 그런 침묵. 승민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부인, 지금 진심이신가요? 은하의 자신감이 흔들렸다. 네, 여기는 문이 있는 커뮤니티고 규칙을 따라야 해요.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여전히 근처에 서 있던 재현이 웃음을 터뜨렸다. 형님,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경찰에게 말했다. 그녀가 얼마나 나쁜지 전혀 모르시잖아요. 다른 이웃들도 동의하며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승민은 은하에게 돌아섰고 그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가 말했다. 한 남자가 의료 응급 상황으로 안에 있는데 HOA 규정이 시 조례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해서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티켓을 내거나 차량을 견인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은하의 입술이 가늘게 다물어졌다. 그렇죠. 승민은 마침내 말하기 전에 오랫동안 그녀를 응시했다. 부인, 그는 거리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저는 15년 동안 경찰로 일했는데 이게 제가 처리한 가장 어리석은 불만일지도 몰라요. 군중은 폭소했다. 은하의 얼굴은 새빨개졌지만 승민은 아직 끝내지 않았다. 당신은 제가 응급 서비스를 오용한 것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는 덧붙였다. 은하의 입이 공포에 질려 벌어졌다. 뭐요? 하지만 한 발 물러나서 이 전문가들이 일을 하게 두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다음에 구급차가 필요할 사람이 당신이 될 수도 있거든요. 대중의 굴욕이라는 무게가 은하의 어깨에 실렸고 HOA의 권위에 대한 그녀의 조심스럽게 만들어진 외관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리고 그녀는 최악의 상황이 아직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911 교환원은 그동안 많은 터무니없는 전화를 들었다. 이웃의 음악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 엄마가 엑스박스를 가져갔다고 해서 응급 서비스에 전화를 거는 아이. 하지만 이건 새로운 거였어요. 부인, 명확히 하자면 디스패처가 그들의 불신을 억누르려고 애쓰며 말했다. 현재 의료 응급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구급차를 신고하기 위해 911에 전화하시는 겁니까? 은하가 비웃었다. 네, 제 지정 장소에 불법 주차되어 있어요. 여기는 HOA 규칙이 매우 엄격해서 이런 종류의 권리 행사는 허용될 수 없어요. 디스패처가 심호흡을 했다. 부인, 응급 차량은 활동적인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곳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구급차, 소방차, 경찰 차량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사유지예요. 은하가 반박하며 주변을 둘러보자 이웃들이 소란에 끌려 현관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디스패처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부인, 이건 범죄가 아니에요. 구급차는 합법적으로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은하의 얼굴이 좌절에 일그러졌다. 그럼 경찰을 보내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야? 디스패처는 망설였다. 보통이라면 바로 통화를 끝냈을 것이다. 하지만 은하가 적극적으로 비상 대응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그들은 상황을 디스패치에 알렸다. 인근 순찰대가 체크인을 위해 배정되었다. 경찰이 곧 출발할 거야. 디스패처가 마침내 말했다. 은하가 승리감에 차서 웃으며 통화를 끝냈다. 그녀는 여전히 안에서 이 상황에서 실제 비상사태인 찬우를 돌보고 있는 구급대원들에게 돌아섰다. 모두 후회하게 될 거야. 그녀가 비웃었다. 그러는 동안 여전히 차도에서 지켜보고 있던 재현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은하, 정말 이렇게 미친 거야? 그녀는 그를 무시하고 대신 휴대전화를 꺼내 페이스북 라이브를 열었다. 안녕하세요, 집주인 여러분. 그녀는 인위적으로 달콤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저는 CH 이사회 멤버 은하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재산권에 대한 완전한 무시를 폭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뒤집어 자신의 주차 공간에 주차된 구급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불법 차량은 제 지정 구역에 주차되어 있어 HOA 지침을 완전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옮기라고 정당하게 요청했을 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저를 조롱하고 HOA 규칙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재현은 크게 웃었습니다. 맙소사.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은하가 그를 노려보았지만 계속 녹화했습니다. 저는 이미 경찰에 전화했고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노골적인 규칙 위반과 권리 주장은 계속될 수 없습니다.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소방차가 우리 차도를 막을까요? 배달 트럭이 우리의 미적 감각을 망칠까요? 완전한 혼란입니다.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로 911에 전화했어요? 이게 농담이라고 해주세요. HOA 은하가 통제 불능이 되고 있어요. 이게 당신에게 엄청난 역효과를 낳기를 바랍니다. 은하가 여전히 무감각한 채로 계속해서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파괴하고 규칙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알아요? 그들은 적용하고 선출된 이사회 멤버인 저는 모든 사람이 법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갑자기 또 다른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멀리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였다. 은하가 싱긋 웃었다. 아, 경찰이 왔구나. 마침내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이 상황을 처리하겠구나. 순찰차가 멈추고 승민이 내렸다. 상황을 살피는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은하가 그에게 거의 뛰어가서 자만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경찰관님, 와주셔서 다행입니다. 심각한 불만이 있습니다. 승민이 손을 들었다. 사장님, 저는 이미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구급차로 119에 전화하셨나요? 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은하가 가슴을 부풀리며 말했다. 이곳은 사유지이고 그 구급차는 제가 지정한 자리에 불법 주차되어 있어요. 제가 움직이라고 했는데 거부했어요. 승민이 눈을 깜빡였다. 의료 비상 상황에서 활동 중인 구급차로 119에 전화하셨나요? 승민은 자신이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살짝 고개를 돌렸다. 아저씨, 도시 조례에 따라 응급 차량은 필요한 곳에 주차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도로교통규칙이 공공안전법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은하의 얼굴이 꿈틀거렸다. 저는.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승민은 코등을 꼬집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는 사이 집안에서는 호석과 혜원이 여전히 찬우를 치료하고 그를 안정시키고 병원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1초라도 중요했다. 승민이 그들에게 돌아섰다. 환자는 어때요? 은하에게 지쳐버린 호석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미친놈이 차를 막아서 늦지 않았다면 지금쯤 병원에 있었을 거예요. 군중이 웅성거렸다. 은하가 극적으로 숨을 헐떡였다. 그건 명예훼손이에요. 저는 그냥요, 부인, 승민이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지금 물러나세요. 은하의 입이 벌어졌다. 실례합니다. 저는 HOA 직원입니다. 저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승민이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당신은 HOA 회원이지 법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비상사태에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은하의 손가락이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다. 그럼 좋습니다. 그들에게 벌금을 부과하세요. 저는 그들이 HOA 주차 정책을 위반한 것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싶습니다. 승민이 팔짱을 끼었다. 한 남자의 생명을 구하면서 주차한 것에 대해 구급대원에게 벌금을 부과하라고요? 승민이 그녀를 응시했다. 동네 전체가 그녀를 응시했고 라디오에서 엿듣고 있던 디스패처도 간신히 억누른 웃음을 터뜨렸다. 부인님, 승민이 마침내 말했다. 저는 경찰로 15년을 일했는데 이 전화는 제가 받아본 전화 중 가장 어리석은 전화일지도 모릅니다. 군중 속에서 폭소가 터져나왔다. 은하의 얼굴이 짙은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뭐라고? 아니, 규칙을 집행하는 거야. 승민이 크게 숨을 내쉬었다. 아니, 내가 하는 일은 응급 서비스를 방해하는 거야. 범죄야. 은하의 자만심은 사라졌다. 아, 범죄야. 그녀가 더듬거렸다. 네, 부인. 그리고 이 응급 대응을 계속 방해한다면 저는 당신을 경찰서로 데려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군중은 폭소했다. 은하의 얼굴은 새빨개졌지만 승민은 아직 끝내지 않았다. 당신은 제가 응급 서비스를 오용한 것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는 덧붙였다. 은하의 입이 공포에 질려 벌어졌다. 뭐? 하지만 한 발 물러나서 이 전문가들이 일을 하게 두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다음에 구급차가 필요할 사람이 당신이 될 수도 있거든요. 대중의 굴욕이라는 무게가 은하의 어깨에 실렸고 HOA의 권위에 대한 그녀의 조심스럽게 만들어진 외관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리고 그녀는 최악의 상황이 아직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911 교환원은 그동안 많은 터무니없는 전화를 들었다. 이웃의 음악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 엄마가 엑스박스를 가져갔다고 해서 응급 서비스에 전화를 거는 아이. 하지만 이건 새로운 거였어요. 부인, 명확히 하자면 디스패처가 그들의 불신을 억누르려고 애쓰며 말했다. 현재 의료 응급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구급차를 신고하기 위해 911에 전화하시는 겁니까? 은하가 비웃었다. 네, 제 지정 장소에 불법 주차되어 있어요. 여기는 HOA 규칙이 매우 엄격해서 이런 종류의 권리 행사는 허용될 수 없어요. 디스패처가 심호흡을 했다. 부인, 응급 차량은 활동적인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곳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구급차, 소방차, 경찰 차량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사유지예요. 은하가 반박하며 주변을 둘러보자 이웃들이 소란에 끌려 현관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디스패처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부인, 이건 범죄가 아니에요. 구급차는 합법적으로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은하의 얼굴이 좌절에 일그러졌다. 그럼 경찰을 보내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야? 디스패처는 망설였다. 보통이라면 바로 통화를 끝냈을 것이다. 하지만 은하가 적극적으로 비상 대응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그들은 상황을 디스패치에 알렸다. 인근 순찰대가 체크인을 위해 배정되었다. 경찰이 곧 출발할 거야. 디스패처가 마침내 말했다. 은하가 승리감에 차서 웃으며 통화를 끝냈다.
그녀는 여전히 안에서 이 상황에서 실제 비상사태인 찬우를 돌보고 있는 구급대원들에게 돌아섰다. 모두 후회하게 될 거야. 그녀가 비웃었다. 그러는 동안 여전히 차도에서 지켜보고 있던 재현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은하, 정말 이렇게 미친 거야? 그녀는 그를 무시하고 대신 휴대전화를 꺼내 페이스북 라이브를 열었다. 안녕하세요, 집주인 여러분. 그녀는 인위적으로 달콤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저는 CH 이사회 멤버 은하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재산권에 대한 완전한 무시를 폭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뒤집어 자신의 주차 공간에 주차된 구급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불법 차량은 제 지정 구역에 주차되어 있어 HOA 지침을 완전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옮기라고 정당하게 요청했을 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저를 조롱하고 HOA 규칙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재현은 크게 웃었습니다. 맙소사.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은하가 그를 노려보았지만 계속 녹화했습니다. 저는 이미 경찰에 전화했고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노골적인 규칙 위반과 권리 주장은 계속될 수 없습니다.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소방차가 우리 차도를 막을까요? 배달 트럭이 우리의 미적 감각을 망칠까요? 완전한 혼란입니다.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로 911에 전화했어요? 이게 농담이라고 해주세요. HOA 은하가 통제 불능이 되고 있어요. 이게 당신에게 엄청난 역효과를 낳기를 바랍니다. 은하가 여전히 무감각한 채로 계속해서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파괴하고 규칙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알아요? 그들은 적용하고 선출된 이사회 멤버인 저는 모든 사람이 법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갑자기 또 다른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멀리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였다. 은하가 싱긋 웃었다. 아, 경찰이 왔구나. 마침내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이 상황을 처리하겠구나. 순찰차가 멈추고 승민이 내렸다. 상황을 살피는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은하가 그에게 거의 뛰어가서 자만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경찰관님, 와주셔서 다행입니다. 심각한 불만이 있습니다. 승민이 손을 들었다. 사장님, 저는 이미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구급차로 119에 전화하셨나요? 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은하가 가슴을 부풀리며 말했다. 이곳은 사유지이고 그 구급차는 제가 지정한 자리에 불법 주차되어 있어요. 제가 움직이라고 했는데 거부했어요. 승민이 눈을 깜빡였다. 의료 비상 상황에서 활동 중인 구급차로 119에 전화하셨나요? 승민은 자신이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살짝 고개를 돌렸다. 아저씨, 도시 조례에 따라 응급 차량은 필요한 곳에 주차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도로교통 규칙이 공공안전법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은하의 얼굴이 꿈틀거렸다. 저는.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승민은 코등을 꼬집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는 사이 집안에서는 호석과 혜원이 여전히 찬우를 치료하고
그를 안정시키고 병원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1초라도 중요했다. 승민이 그들에게 돌아섰다. 환자는 어때요? 은하에게 지쳐버린 호석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미친놈이 차를 막아서 늦지 않았다면 지금쯤 병원에 있었을 거예요. 군중이 웅성거렸다. 은하가 극적으로 숨을 헐떡였다. 그건 명예훼손이에요. 저는 그냥요, 부인, 승민이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지금 물러나세요. 은하의 입이 벌어졌다. 실례합니다. 저는 HOA 직원입니다. 저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승민이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당신은 HOA 회원이지 법집행기관이 아닙니다. 비상사태에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은하의 손가락이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다. 그럼 좋습니다. 그들에게 벌금을 부과하세요. 저는 그들이 HOA 주차 정책을 위반한 것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싶습니다. 승민이 팔짱을 끼었다. 한 남자의 생명을 구하면서 주차한 것에 대해 구급대원에게 벌금을 부과하라고요? 승민이 그녀를 응시했다. 동네 전체가 그녀를 응시했고 라디오에서 엿듣고 있던 디스패처도 간신히 억누른 웃음을 터뜨렸다. 부인님, 승민이 마침내 말했다. 저는 경찰로 15년을 일했는데 이 전화는 제가 받아본 전화 중 가장 어리석은 전화일지도 모릅니다. 군중 속에서 폭소가 터져나왔다. 은하의 얼굴이 짙은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뭐라고? 아니, 규칙을 집행하는 거야. 승민이 크게 숨을 내쉬었다. 아니, 내가 하는 일은 응급 서비스를 방해하는 거야. 범죄야. 은하의 자만심은 사라졌다. 아, 범죄야. 그녀가 더듬거렸다. 네, 부인. 그리고 이 응급 대응을 계속 방해한다면 저는 당신을 경찰서로 데려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군중이 다시 웃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강남 게이트 커뮤니티는 실제로 살만한 동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하에게 이것은 단지 끝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HOA 비상회의는 정확히 오후 7시로 정해졌지만 6시 30분이 되자 커뮤니티 센터는 이미 가득 찼습니다. 평생 HOA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는 주민들도 모든 좌석에 몰려들었고 의심할 여지 없이 강남 게이트 커뮤니티 역사상 가장 만족스러운 몰락을 목격하고 싶어 했습니다. 동네의 독재자라고 자처하는 은하가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경 예산과 반려동물 배설물 규정을 논의하는 HOA 회의의 평소의 지루함은 정기 충격적인 긴장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대화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이웃들은 은하의 통치하에서 견뎌낸 수년간의 사소한 일과 괴롭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전 거주자도 바이러스성 뉴스를 듣고 나타났습니다. 전투복, 딱딱한 블레이저, 군 훈장처럼 가슴에 꽂은 큰 H 배지, 그리고 팔에 꽉 움켜쥔 두꺼운 문서 바인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믿었다. 그녀는 앞줄로 샤노프하면서 감히 눈을 마주치는 모든 이웃을 노려보았다. 그녀 주변의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실제로 얼굴을 보이고 있어.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책임자라고 생각해. 그녀는 망상이야.
HOA 이사회는 방 앞쪽의 높은 플랫폼에 있는 긴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엄숙했다. HOA 회장인 상우는 안경을 고치고 목을 가다듬었다. 좋아, 이 회의를 시작하자. 그가 말했다. 은하가 그가 계속하기 전에 벌떡 일어났다. 시작하기 전에 그녀가 큰 소리로 말했다. 공식적인 성명을 하고 싶습니다. 랭포드는 한숨을 쉬었지만 손을 흔들었다. 좋아요. 들어보세요. 은하가 바인더를 움켜쥐고 앞으로 나섰다. 어제 일어난 일은 온라인 괴롭힘과 가짜 뉴스로 인해 과장된 엄청난 오해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HOA 규정을 따랐을 뿐인데 상기시켜드리자면 이 위원회는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녀는 바인더를 극적으로 펼쳐 HOA 규정의 인쇄본을 꺼냈다. 공식 주차 규정에 따르면 개인 차량은 허가 없이 예약된 공간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구급차로 119에 전화했잖아요. 뒤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군중 속에 웃음이 퍼졌다. 은하의 눈이 꿈틀거렸다. 실례합니다. 제가 말하고 있었어요. 랭포드가 다시 한숨을 쉬었다. 은하, 우리 모두 영상을 봤어. 오해는 없어. 은하는 바인더를 쾅 닫았다. 그 영상은 내 동의 없이 찍혔어. 즉시 삭제할 것을 요구해. 앞에 앉았던 재현이 빙긋 웃었다. 그래, 인터넷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자기야. 방안이 다시 웃음바다에 휩싸였다. 은하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건 괴롭힘이야. 난 이 커뮤니티에 수년간 봉사했어. 난 이 커뮤니티를 깨끗하고 정리정돈하고 혼란 없이 유지했어. 랭포드가 손을 들었다. 은하, 이 회의는 당신의 기여에 대한 것이 아니야. 당신이 이 이사회에 남아야 할지 말지에 대한 거야. 은하는 짧고 높은 음조로 낄낄 웃었다. 당신은 나를 해임할 수 없어. 나는 선출되었어. 랭포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그리고 이제 당신을 해임할지에 대한 투표를 할 거야. 은하의 자신감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랭포드는 커뮤니티를 돌아보았다. 투표하기 전에 지난 몇 년 동안 은하에 대해 제기된 불만 사항 중 일부를 살펴보자. 그는 한 뭉치의 종이를 꺼내서 넘겼다. 지난 5년 동안 은하가 사소한 위반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127건이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여기에는 쓰레기통을 수거 시간보다 5분 늦게 두는 것, 우편함에 잘못된 파란색을 사용하는 것, 공격적으로 큰 할로윈 장식을 하는 것, 아이들이 보도 분필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 보기 흉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차도에 주차하는 것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웃음과 신음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은하가 중얼거렸습니다. 랭포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입원해 잔디를 깎는 것을 잊은 노인들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녀는 방문한 가족의 차를 견인하겠다고 위협했고, 이웃의 미적 감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일 장식을 금지하려고 시도한 것도 잊지 마세요. 저속했기 때문입니다. 은하가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랭포드는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말했습니다. 은하가 고의로 의료 응급 대응을 늦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 집행기관에서 신문을 받자 그녀는 2배로 더 강하게 말했다. 은하의 시선이 방을 가로질러 움직였다.
아무도 그녀 편이 아니었다. 한때 그녀를 지지했던 이사회 구성원들조차 그녀의 시선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고 있었다. 랭포드가 한숨을 내쉬었다. 은하를 HOA 이사회에서 제거하는 것에 찬성하는가? 즉시 효력이 발생? 방은 손을 들어올리는 바다로 폭발했다. 은하가 숨을 헐떡였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 손도 들지 않았다. 은하의 입은 물에서 꺼진 물고기처럼 열렸다 닫혔다. 랭포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안 통과. 즉시 효력이 발생. 은하를 HOA 이사회에서 제거한다. 방은 박수로 폭발했다. 은하가 미친 듯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치 누군가가 개입해서 그녀를 구해줄 거라고 기대하는 듯했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 그녀의 힘은 사라졌다. 재현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기대었다. 당신의 공포 통치가 끝나가는군. 은하가 소리쳤다. 너, 나한테 이럴 수 없어.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내가 이 동네야. 랭포드가 서류를 모았다. 은하, 지금 당장 나가. 은하가 뒤로 비틀거리며 고개를 격렬하게 저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가 쉬쉬거렸다. 변호사를 불러. 너희들 한 명 한 명 고소할 거야. 여전히 녹음 중이던 재현이 싱긋 웃었다. 아, 제발.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너의 멜트다운을 보게 될 거야. 은하의 눈이 격렬하게 꿈틀거렸다. 그녀는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격노한 비명을 지르고 서류철을 움켜쥐고 나가면서 문을 세게 닫았고 창문이 흔들렸다. 방 안이 환호로 가득 찼다. 이웃들이 하이파이브를 했다.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지역 사회는 자유로워졌다.